나를 치매로 만들던 남편 마지막에 울던 건 그였다. 당신, 나 누군지 알아? 남편이 물었을 때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게 뭔지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45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남편 강민호와의 사이에는 19살 딸 지우와 15살 아들 준서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했고 저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셨는데 남편이 외아들이라 우리 가족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7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반찬을 해주시고 손주들을 무척 예뻐하셨죠. 그런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 친구와의 약속을 깜빡하는 일,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기로 했는지 기억나? 남편이 퇴근하며 물었습니다. 응? 뭐 특별히 정한 거 있었어? 아침에 분명히 삼겹살 먹자고 했잖아. 내가 고기도 사오겠다고 했고. 그랬어? 미안해, 깜빡했나 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에이, 그럴 정도는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를 잊어버리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도 생겼어요. 남편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결국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MRI, 혈액 검사까지.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기 단계의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젊으신 나이인데 조발성 알츠하이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5의 치매라니.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악화될 겁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남편은 저를 위해 메모장을 사다 줬고 중요한 일은 다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할까봐.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며칠 전 일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사는 약을 바꿔주었습니다. 좀 더 강한 약으로 바꿔볼게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머리가 멍했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가끔은 지금이 몇 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렸죠. 남편은 회사를 조퇴하고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험한 일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를 태운 적도 있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자꾸 이러니까 당신만 힘들지?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아프면 아픈 거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는 저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석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가 제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걸 보셨어요. 수진아,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니?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리고 제 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병에 걸렸다고?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아니, 민호야. 너 회사 일도 바쁜데 어떻게 수진이까지 돌봐? 차라리 요양원을. 어머니,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어깨가 유난히 축 처져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딸 지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같은 말 계속하고 깜빡깜빡하고 혹시 아픈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지금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병이야. 준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중엔 우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야. 약 먹으면서 열심히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병에 걸려서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제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놓고 매일 확인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나왔어요 하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1시간 동안 동네를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았죠. 남편은 그날부터 제가 혼자 외출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당신 혼자 나가면 안 돼. 위험해. 나도 알아. 근데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것도 답답해. 알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죠. 민호야,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린 거야?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악몽을 꾸셨나 봐요. 잠꼬대도 많이 하시고 몸부림도 치셨어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약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런 부작용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에서 제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발견되었어요. 나토였습니다. 저는 나토 특유의 냄새를 정말 싫어하는데. 민호야, 이거 누가 산 거야? 당신이 사왔잖아요. 어제 마트 갔을 때. 내가? 말도 안 돼. 나 나토 싫어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당신이 카트에 담았어요. 건강에 좋다고 먹어보자고 하면서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걸 샀을까요? 치매가 이렇게까지 심해진 걸까요? 남편은 저를 다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추가 검사를 제안했어요. 증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약속해줘. 포기하지 말자고. 고마워, 민호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서랍에서 본 적 없는 수면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이. 민호야, 이게 뭐야?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있었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래, 나 잠 잘 자는데. 아니에요. 요즘 자다가 자주 깨요.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약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자기 전에 이것도 드세요. 이게 수면제야? 네, 푹 주무셔야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저는 순순히 약을 먹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들기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잠을 못 잤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다음 날 아침 또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악몽을 꿨다는 남편의 말과 달리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깬 것 같았죠. 민호야, 정말 내가 악몽을 꿨어? 네, 소리도 지르고 몸부림도 쳤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치매 환자인 제가 뭘 기억하겠어요?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카락이 축 처져 있고 얼굴이 부석부석했습니다. 그런데 팔에 멍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멍이. 이게 뭐지? 저는 잠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다리에도 멍이 있었어요. 언제 다친 걸까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 팔이랑 다리에 멍이 있는데 언제 다친 거야?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거. 어젯밤에 악몽 꾸면서 침대 난간에 부딪혔어요. 몰랐어요? 그랬어? 네, 제가 말렸는데도 계속 움직이셔서. 미안해요. 제가 더 잘 봤어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인 제가 뭘 알겠어요? 그날 오후 딸 지우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체육 시간에 배 아파서 일찍 왔어. 그래, 괜찮아? 응, 이제 좀 나아. 엄마, 약 먹었어? 아직. 지우가 부엌으로 가서 제 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약통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 약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응? 왜? 저번 주에 봤을 땐 하얀색이었는데 지금은 파란색이네. 의사 선생님이 바꿔주셨나 보다. 아, 그렇구나. 근데 약 이름이 안 쓰여 있네? 보통은 약 이름 적혀 있지 않아?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남편이 챙겨주는 약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먹어도 돼. 아빠가 주신 거니까.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약 색깔이 바뀐 것, 약 이름이 없는 것, 그리고 제 몸에 생긴 멍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 약통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약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비닐봉지에 담긴 알약들.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항상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인터넷을 켜서 제 약을 검색해 봤어요. 파란색 알약. 그런데 검색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치매약이 아니라 수면제였어요. 그것도 강력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잘못된 약을 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서류가 있는 서재로 갔습니다. 거기에 병원 처방전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봐야 했어요. 서랍을 뒤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처방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분명 일주일 전에도 갔었는데. 더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가입일자를 보니 6개월 전이었어요. 보험금은 10억 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치매 진단을 받기 한 달 전에. 아니에요. 우연일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절 사랑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서류를 뒤지다가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이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치매 증상 유발하는 방법, 기억력 저하 약물, 치매 진단 조작.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제 치매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계속 뒤져봤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이메일 출력본이었어요. 민호 씨, 횡령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음 주까지 3억을 메워놓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횡령?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 3억을 빼돌렸고 그걸 주식 투자에 날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들통났어요. 회사에서는 일주일 안에 돈을 갚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제가 치매 진단을 받기 한 달 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했고 그걸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고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착각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인 제가 헛것을 보는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 보험 증서, 횡령 이메일. 모든 게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제 약통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치매약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다른 약일까요? 그날 밤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잘 자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잠든 척했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나가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야.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한 달만 더 있으면 완전히 폐인 만들 수 있어. 그럼 요양원에 보내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면 되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걱정 마. 애들도 아내도 완전히 속고 있어. 다들 치매인 줄 알고 있다니까. 병원 기록도 다 조작했고, 보험금만 타면 빚도 갚고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우리가 누구예요? 사랑해, 여보. 조금만 더 참아. 곧 수진이 없는 우리만의 삶이 시작될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남편이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인생도 살아야 하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걸 정리했어요.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했고 그걸 갚기 위해 제 보험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가짜 약을 먹이고 제 기억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병원 기록까지 조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제 치매 진단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는 정말 건강한 걸까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혼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데려간 병원이 아닌 다른 큰 병원으로요. 치매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여러 검사를 해주었어요. MRI, 혈액 검사, 기억력 테스트.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건강하세요. 정말요?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혀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남편이 데려간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병원은 제가 아는 곳인데 신경과 전문의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짜고 친 병원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병원도 가짜였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증거가 있나요? 남편의 서류들은 다 집에 있고 제가 먹은 약도 이미 버렸어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 병원요? 우리 병원. 약 처방받으러. 아, 그래요? 혼자 갔어요? 응, 택시 타고. 괜찮더라.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치매 환자인 척 연기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약을 건넸어요. 여보, 약 드세요. 응.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고 삼키는 척했어요. 남편이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약을 뱉어내고 휴지에 싸서 숨겼어요. 증거로 모아두려고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약을 먹는 척하고 모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늦게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와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음 달이면 끝나. 수진이 완전히 폐인되면 요양원 보내고 그 다음은 사고사로 처리하면 되지. 사고사? 남편은 저를 죽일 계획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 10억이면 빚도 갚고 우리 새 출발하기 충분해. 이번에 딸 대학 등록금도 문제 없어. 딸, 그 여자에게 딸이 있나 봐요. 사랑해, 여보. 곧 만나.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약,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건강하다는 병원 기록. 하지만 저는 바로 경찰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내야 할 게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며칠 후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회사에 간다고 나간 남편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남편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남편이 한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남편이 바람피운 상대가 시어머니라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공모자였던 거예요. 남편 혼자 이 모든 걸 계획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어머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수진이 완전히 속고 있어요. 잘했어, 민호야. 그래야지.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순 없지. 그 여자 하나 희생시켜서 우리 가족 살리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근데 애들은 어떡하려고? 지우랑 준서도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애들은 어차피 나중에 진실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치매로 죽었다고 믿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도 넌 좋은 아빠야. 애들 키우고 있잖아.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병원도 어머니 친구 부탁해서 만들어준 거고. 그렇구나. 가짜 병원도 시어머니가 준비한 거였어요. 그나저나 그 여자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처리할게요. 그럼 자연사처럼 보일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해. 그 여자 때문에 우리 민호 인생 망칠 순 없어.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까지 가담했다니.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약, 병원 기록, 그리고 오늘 들은 대화까지. 이제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니 댁에 다녀올까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던데. 응, 좋아.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진아, 요즘 좀 어때?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민호가 잘 돌봐줘서. 그래, 우리 민호 착하지. 수진이 복도 많아. 복이라고요? 저를 죽이려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복이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이거 건강에 좋은 차야. 수진이 마셔. 저는 차를 받았습니다. 향을 맡아보니 이상했어요. 평범한 차 향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차예요? 한약재 넣은 차야. 기억력에 좋대. 저는 입술에 대는 척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시는지 확인하려는 듯. 저는 한 모금 마신 척하고 입에 머금었다가 뱉어냈어요. 휴지에. 맛있네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다. 많이 마셔. 하지만 저는 더 마시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입안에 남은 차를 뱉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어요. 왜 안 마셔? 저 차에 수면제 넉넉히 탔는데. 조금 마신 것 같던데요. 좀 기다려봐요. 오늘 용량이 많아서 마시면 바로 기절할 거야. 그럼 요양원으로 바로 데려가는 거야. 네, 어머니.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재빨리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거실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약이 효과를 보이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요? 그럼 지금 병원 갈까요? 응. 빨리 가자. 차에 타면서 저는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남편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어느 외진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새로운 치료시설이에요. 여기서 집중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요양원이었어요. 아니, 요양원처럼 꾸민 곳. 진짜 요양원도 아니었을 거예요. 들어가요, 여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싫어. 나 안 들어가. 여보, 왜 이래요? 치료받아야죠. 나 치매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나 치매 아니라고. 당신이 날 치매로 만든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다 알아. 당신이 회사 돈 횡령한 것도, 내 보험금 노린 것도, 어머니랑 짰다는 것도.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 다 녹음했고, 약도 모았고, 병원 기록도 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그럼 경찰에 이미 신고했어. 곧 올 거야. 그 순간 남편이 제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순 없어. 나요. 남편의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남편이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거기서 손들어. 경찰들이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체포되었습니다. 횡령,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여러 혐의로요. 오래 지나지 않아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약, 병원 기록, 보험 증서, 횡령 증거. 남편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우겼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피고인 강민호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민호의 어머니는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했어.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준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셋이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약도 거짓말도 없는 잠. 다음 날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들. 제가 치매라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못했다고 했어요. 수진아, 정말 다행이다. 치매가 아니라니. 응, 다행이야.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겠네. 친구들과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심으로. 일주일 후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횡령한 돈을 일부 회수했다고 민사소송은 취하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부인께서 배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1억 정도입니다. 1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지른 일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로 갚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회계일. 20년 만이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아이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준서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절반쯤 갚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남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나는 여기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어. 내가 저지른 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나는 정말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어. 결혼 초에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과 욕심에 눈이 멀었어. 어머니의 부추김도 있었고,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잘해줘.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하지만 미움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건 제 인생을 또 망치는 거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지우는 대학에 입학했고 준서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괜찮은 사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수진 씨,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한 번만 와줄 수 있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저는 고민 끝에 찾아갔습니다. 교도소 병실에 누운 시어머니는 초췌해 보였어요. 와줘서 고마워,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민호를 잘못 키웠어. 내 욕심 때문에 너를 희생시키려고 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죽기 전에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저는 한참을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평안히 가시길 바라요. 고마워, 수진아.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정리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형기도 절반이 지났어요. 가끔 아이들이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요. 엄마 아빠가 많이 반성하고 있대. 출소하면 우리한테 사죄하고 싶대.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아빠 용서할 수 있어?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아이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봤어요. 남편이 아내를 치매로 만들어 보험금을 노린 사건.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또 있구나. 제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만약 당신의 가족이 갑자기 이상해진다면 의심해 보세요. 너무 완벽하게 헌신적인 배우자, 갑자기 생긴 기억력 문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 그게 진짜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과 함께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치매로 만들던 남편. 마지막에 법정에서 울던 건 그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은 다 흘렸으니까요. 이제는 웃으며 살아갑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